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꼬여있는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청와대가 고민한 해법을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2017년 이전의 대결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크게 진전했다며 양측 모두 협상을 지속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빅딜을 고집하는 미국에 대해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 즉 충분히 괜찮은 딜로 만들어가야 하며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성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각각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일단 최선희 부상부터 얘기를 하면요. 네. 외국 외교관하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평양에서 특히. 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미국의 요구,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빅딜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 근데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한 공식 성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최 부상의 발언 이후에 미국에 참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묶어서 설명드리면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후속 회담의 가능성을 염두했는데 볼턴은 또 새벽 사이에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신뢰 위반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참 북미 간의 말싸움이 조금 수위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협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가 또 아주 유하게 얘기했다가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일 텐데. 네, 그래도 북한이 좀 유화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 부상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도 놀랄 만큼 완벽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협상의 어떤 기술일지 아니면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사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두고 우리가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삐걱거림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 균열을 찾는 사실은 뭐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대화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입장을 냈던 것이 일단은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절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말 사이에 했다는 걸 앞서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죠. 북미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강남클럽의 뒷배를 캐는 수사 쪽에서는 현직 경찰 중엔 처음으로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경위급 초급 간부 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금품 수수 같은 유착 정황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현직 경찰이 버닝썬 의혹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일단 이 클럽 버닝썬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경찰관이 이제 3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전직이 있고 현직 경찰관이 있고 또 거기에 뭐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네네. 계급으로 치면 총경 계급의 또 다른 경찰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주말 사이에 좀 큰 뉴스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네. 이건과 관련돼서는 현직 경찰관이 입건되는 건 처음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7월에 미성년자가 여기서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술값을 1,800만 원 썼다 그러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전직 경찰 강모 씨, 그러니까 버닝썬 내부에 있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이걸 무마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천만 원을 현직 경찰한테 건네요. 그래서 그 수사하던 A 씨,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이죠. 이 사람은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대표 이문호 씨가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이 2천만 원이 고스란히 현직 경찰관한테 간 건 아니고
팀장에게 200만 원, 수사관들에게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쪼개서 또 줬는데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라고 봐야겠죠. 네. 한 1,770만 원 정도가 사라져 버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 강모 씨와 지금 말씀하신 그 현직 경찰관 A 씨가 있었는데 이 A 씨는 지금 입건이 됐다. 네. 그리고 강정 경찰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사람이 윤모 총경인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승리와도 몇 차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은 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서 금융계좌를 입수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경찰청장을 잘못 쓴 거냐 아니면 검찰총장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총경이라는 계급을 가진 경찰관으로 지금 압축이 됐고 그 윤모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총경은 일선 경찰서라면 서장 계급이고요. 뭐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이라면 과장급쯤 되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내용들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를 받고 또 전직은 구속이 됐고 현직은 입건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말 사이에 뭐 앞서 심영 변호사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우 차태현 씨 또 개그맨 김준호 씨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또한 이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 정준영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1박 2일 출연진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차태현 씨가 수백만 원대 내기구프를 쳤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수십 장 사진을 올리면서 1박 2일 출연자인 김준호와 내기를 쳤다. 거기서 딴 돈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차태현과 김준호 씨는 내기 끝나고 돈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방송 하차선을 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사안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원정 골프는 아니었다라고 두 사람 다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방송에서는 모두 하차한다라는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1박 2일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뭐 개수로 치면 20개가 넘게 올라왔다고 해요. 네, 예전에 정준영 씨가 그 뭐 논란이 됐을 때 2016년 사건 이후에 네, 예. 그때 1박 2일 다시 제기를 했잖아요. 그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야무야 그 꾸준히 정준영 씨를 출연시켜온 1박 2일 잘못했다. 책임지고 프로그램 폐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KBS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했는데요. 그리고 KBS 뉴스까지 이 입장을 단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KBS는 수사 당국의 무혐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출연제 결정한 건 잘못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죠. 이제 메인 뉴스에서 네. 이런 내용을 직접 앵커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 1박 2일 제작과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차태현 씨한테는 좀 그렇게 대중의 시선이 따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숙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요. 네.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재미삼아 내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준영 씨 사건하고 얽히면서 좀 과대 해석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태현 씨 이슈로 정준영 사건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본질을 나누느냐의 차이겠지만 이 버닝썬 관련된 사건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이게 1번이라고 따지자면 마약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 마약이라든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탈세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권력, 경찰과의 어떤 유착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준영 씨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불법 촬영과 유포 이건 또 다른 범죄의 내용인 것이고요. 전반적인 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불법 영상물 유포 또 뭐 경찰과의 유착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FT 아일랜드 멤버죠. 최종훈 씨 역시 뭐 21시간에 걸친 그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 귀가는 했죠.
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혐의나 뭐 경찰 청탁 모두 부인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답변을 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다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승리 씨가 입건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입영 연기를 신청을 했죠. 스스로가. 입영 연기를요. 예. 그래서 병무청도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것도 지켜볼 문제겠죠. 지금 이 버닝썬 사건이 워낙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 뉴스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관련해서 이른바 그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소환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결국 안 나왔어요. 네, 이번에 조사단은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기 위한 어떤 조사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구인 명령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전문가들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버티면 된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때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하는 김 전 차관 말만 믿고 피해자 진술을 외면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덮이게 되면 이번에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넘어가겠죠. 네.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건과 또 고 장자연 씨 배우 장자연 씨 그 의혹 관련된 사건들, 그러니까 기한이 지금 이달 말이기 때문에요. 이걸 연장하자는 목소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여성 단체에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국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이걸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이 눈으로 봤을 때 바로 그냥 김학의였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의혹들이 또 더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기한이 연장이 될지 그리고 또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한국당의 반발에도 여야 4당이 75석 규모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일한 내용을 보면 의원 정수 300석, 지역과 정당 1인 2표제라는 점은 지금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정당 득표율과 그 정당 의석수를 연계한 점, 또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크게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배분 방식을 확 바꾼 겁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행시 파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네, 방금 들은 목소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인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좌파 독재가 장기 집권하려는 플랜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패스트트랙에 얹어진 이 선거제 개혁이겠죠. 일단은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네 당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네, 이거 잠정 합의안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의원 정수는 300석을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가 아니라 50%로 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단어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간간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말씀드리면 100%가 아니고 50%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정당 득표를 10%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가정을 하면 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 나오면 300석의 10%는 30명이니까 20명을 비례대표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50%는 비례대표 10석만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절반만 비례대표로 이제 연동시키겠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례대표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다시 나누고 추가 의석은 허용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A당을 끌어오면 현재 15석 정도를 얻었다 치면 100% 연비제에서는 30석을 다 보장받지만 그렇죠. 50% 비례제에서는 20석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지역구에서 득표한 그러니까 당선된 국회의원 수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50%만 비례대표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그때 따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한 후보가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로 만약에 낙선한 후보가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요.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걸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석패율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아쉽게 졌을 때 네. 비례대표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뭐 계속해서 이제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이제 세 개 야당이 얘기했던 부분들의 절충안이 될 텐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뭐 좌파의 장기 집권 음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약간 자유한국당 쪽으로 치우친 상황인데요. 주요 당사자, 그러니까 한국당 의견을 묵살한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약간 옹호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아무래도 그 게임의 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정당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되면 내년에 있을 4.13 총선 전에 뭔가 선거제도가 정리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4.13 총선, 내년 총선이 치러지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이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뉴스가 더 많은데요. 이럴 때 너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제 밤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빠르게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선 기자의 안경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 사이에 계속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네. 오늘 내일은 여기까지 꼭 쓰고, 하죠. 네.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